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했던 그 스카이코비원 품목허가 획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시도 나왔고요. 다만 즉각적으로 이 소비자들한테 접종이 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 뉴스에서 보면은 7월부터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바로 저기 접종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노바백스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승인이 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접종할 수 있는 병원들을 모집한 후에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실제로 유통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최소 7월 말, 이르면 4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7월 말부터나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선구매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고 부스터샷, 그러니까 이번 품목 허가는 기초 접종에 대해서만 허가가 난 것이라며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 시험은 현재 진행 중으로 추가 계획 접종은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임상적 효과성, 안정성 그리고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못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거의 수요가 없을 거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카이코비언은 물론 국산 제품이긴 하나 노바백스와 어떤 그 방향성에 같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노바백스 때에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스카이코비언을 접종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도 노바백스를 맞았기 때문에 스카이코비언을 맞을 때까지 제가 기다렸을 거라고는 생각하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보유국이라는 그런 부분들, 상징적 의미와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접종이 시작됐을 때 실제로 접종할 수 있는 인구는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끼칠 수 있는 사회적인 부정적인 파장들이 과거에 어떤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를 접종했을 때보다는 극히 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최소화하면서 어떤 백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주권 국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승인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성은 충분하고요. 왜냐하면 엄청 늦게 나왔는데 이게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백신이죠. 네,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1000만 회분을 접종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구매한 물량들이 1000만 회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시 27분에 최태원, 최창원, 안재용 성공 리더십이라고 나오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최태원 회장은 크게 영향력이 없다. 지배구조는 최창원 부회장이 SK 디스커버리의 최대 주주이고 지금 보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SK그룹 바이오 사업은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주 SK와 최창원 회장이 SK 디스커버리의 양대 축이다. 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이죠.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고 최창원 부회장은 SK 디스커버리의 자회사인 SK 케미칼 그리고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굳이 따지자면 최창원과 안지용의 리더십이다라고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내용들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 기업의 그 다트 들어가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결국에 어쨌든 SK 그룹 내에 있는 거니까 최태원 하나 쓰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안지용이니까 안지용이란 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자회사네 손자회사네 그럼 디스커버리 쓰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어떤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SK를 사야 되나? 이렇게 잘못된 파생된 어떤 투자 방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2시쯤 아마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분봉, 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고요. 시작을 할 때는 이때 시작을 했고요. 9시에 10만 6,5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 10시 반쯤에 11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시 발표 날 때 하락했다가 5분 만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다 빠진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선취매 후에 발표 후에 터트리는 거였는데, 보통은 2시에 올랐다가 5분에 떨어지는데, 요즘은 뭐 개미들도 스마트하니까 단타꾼들도 오히려 던졌다가 바닥에서 2시에 딱 공시가 뜨고 만약에 물량을 막 던지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거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절매를 할 때 거기 바닥에서 끌어올리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 찍고 폭락하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한 5% 이상은 먹는 거죠. 단 5분 만에. 그래서 결국에는 시가 대비 상승으로는 끝났지만 어쨌든 하락으로는 끝났다. 네, 생각보다 큰 상승을 가져오진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은 결국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물량들을 다 털어버렸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락이나 상승을 할 때 그 어떤 강도를 더 세게 해주는,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금일은 상승할 때 사모펀드와 보험이 상승을 막는 그런 아주 철저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기금이 8,000주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차장고는 여전히 다시 늘었고, 그래서 아직 500만 주 미만이긴 하나,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250만 주 미만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당연히 어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대차장고, 공매도 잔고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양날의 검이죠. 만약에 주가가 계속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매도 잔고들이 결국에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만약에 주가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숏 커버링의 물량으로 오히려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락 첫 단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이 다음 나오는 단계는 부스터샷 관련된 내용들. 첫 번째는 그 유럽 쪽 해외 어떤 수출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스터샷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콤보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단계가 올해 연도 안에 진행이 되어야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올해 바로 반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요. 만약에 올해 안에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뭐 최소 2단계 이상, 그러니까 부스터샷과 해외 매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횡보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주식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주들은 또 어떤 그런 먼 미래의 일들을 현재로 끌어와들여서 주가를 펌핑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런 어떤 허상이 있는 바이오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아니면은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스텝을 시장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의 어떤 반등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주가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재 흐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다행히도 시가 대비 상승으로 지켜준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금주에 만약에 이것도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은데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4월 25일에 18% 상승 후에 6%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분명히 상승은 했으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 내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나 뭐 유럽장들이 평타로 끝난다고 하면은 내일 반드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할 텐데, 이 시작이 결국에 시초가가 고가가 아니라 시초가가 저가인 상황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그런 뉴스들을 갖고 새로운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 내일 한 번 더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